네, 중국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 비공식으로 국정을 논의하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집권 3기 반환점을 맞아 불거진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을 잠재울지 주목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이다이허 한자로는 북대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중국 지도부가 지금 휴가를 겸해서 비공개로 국정을 논의한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회의인가요? 베이다이허? 네, 베이다이허 회의는 사실 역사적으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긴 그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4년서부터 65년도까지 그리고 1984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름 때 휴가 겸 업무 겸 해가지고선 북대하라는 곳에서 이제 중국의 고위층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하북성 위입니다. 천진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천진 위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정책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중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람 정치입니다. 그래서 원로들한테 기본적인 정책의 윤곽 같은 걸 돌리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2002년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됐고요. 2003년에는 후징타오가 들었으면서 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국무원에서 그것을 조직해가지고선 모든 회의와 관련된 어떤 기관도 있었고 전문 담당 부서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 2003년서부터는 북대화 회의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어느 해는 시진핑이 가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시진핑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왔다더라 하는 얘기. 그만큼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반증도 되고요. 그리고 북대하 회의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데 그럼 북대하 회의는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아느냐. 정식 공포도 하지 않는 비밀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매일 합니다. 근데 그렇죠.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안 하고 휴회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은 그 다음 날이 바로 북대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일 날 외교부에서 15일까지 이제 정례 브리핑은 잠깐 쉬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이제 북대하 회의가 진행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조금 달라졌긴 합니다만 무슨 회의에 주제 같은 게 딱 있습니까? 주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의 어떤 그 이슈 같은 거는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만관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금문도 포격에 어떤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 문제점들 중에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이번 회의와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진핑의 실각설, 권력 누수설 이런 계속 거를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북대화 회의는 더 성대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위층들이 모이는 자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권력은 그다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번엔 가지도 않았거든요. 시진핑은 안 가요? 네. 그러면 시진핑은 휴가를 다른 데서 보내고 차이치가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각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선 시진핑의 권력 누수라 실각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월 달에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한 2주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아주 특별하게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왔을 때 공식적으로 여태까지는 그 모임을 주재했던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자기의 사택과 같은 그런 개별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고 가족들을 대동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서 이제 지금 시진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그걸 가지고 시진핑의 실각이라든지 권력 누수를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군 인사에서 특이한 변화가 있어서 혹시 실각설이 조금 모락모락 피어난 건 아니죠? 네, 그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뽑아놨던 사람들이 계속
뭐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 이것도 시진핑에 대한 목조르기다. 그리고 장 요샤라는 사람이 지금 군권을 가지고 지금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시진핑 3기의 절반을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제 사연임 아직 2027년이죠. 네. 공개되는 거는 내후년입니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예상, 전망 또는 어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사연임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아직 없지 이른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사중전회라고 모두 사중전회. 뭐그 당대회 이후에 한 6차례 혹은 경우에 따라서 7차례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회의들이 굉장히 정해진 일자에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이 일정들이 모두 어그러지고 있는데요. 원래 삼중전회가 있어야 되는 전전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있어야 되는 사중전회를 올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중전회는 보통 이제 중국에는 이제 5개년 개발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번이 15번째이기 때문에 15 그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획에 대한 어떤 논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의 내용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중 전회의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인사에 관한 문제들이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한간의 얘기들은 사실상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라든지 패턴을 봤을 때는 맞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15차 15차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시행은 내년부터인데 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다 아무래도 그런 얘기죠. 각 부분의 그 수장들이 나와가지고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예.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보통 우리는 5대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중앙, 전인대, 정협, 국무원, 뭐 그리고 중앙군사위. 그래서 이제 중앙군사위가 처음부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중앙군사위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구나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군사위의 대표가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요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거나 주장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참 안 좋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경제 상황이 좋아야 지지를 유지할 그렇죠. 텐데 이번에 나온 경기 지표,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제조업 PMI가 나왔다는데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차이신 PMI 지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이신과 S&P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그 차이신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이신 PMI 지수라고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S&P 글로벌 PMI 지수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4개월 연속 5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하강 국면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거든요. 부동산 중국의 가장 큰 과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부동산 경기도 진작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뭐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지만 네이젬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젬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네, 제살 깎아먹기식의 치열한 경쟁을 중국에서 네이젬이라 그러는데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은 전기차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차들끼리, 네, 자회사들끼리. 과거에는 한 400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0개 이하로 남았거든요. 그거를 열 몇 개까지 줄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판매량이 일단 많아야 되고 출하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어떤 물건은 팔리지도 않는데 거의 그냥 노상에다가 방치해 놓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살 깎기 먹기식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나섰습니다. 생산량 그리고 가격 경쟁하지 말고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관리하라라는 것을 각 주요 부분에 전달했는데 대표적인 게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 모두가 시진핑이 주장했던 신산양이라 그래가지고선 중국 경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 가지의 산업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대규모로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위의 태양광, 세계 1위의 배터리, 세계 1위의 전기차.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부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해고의 문제, 그리고 생산성이 어떤 부조리의 문제, 그리고 대규모의 낭비 같은 것이 지금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지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적으로 중국에도 영향이 크지만 주변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을 하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 감산을 조금 유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감산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 도산하거나 파산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 그리고 관세 문제에다가 더해가지고선 세계 경제가 그다지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모순 그리고 경제적인 불합리 같은 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조절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진작입니다. 내수 진작.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어떤 잠재력을 더욱 배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구환신이라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거나 새로운 것을 바꿀 때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이제 약효가 다 해갔군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은 다시 위기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부동산이 잘 되는 데는 1급지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싼 지역만 거래가 되고 있을 뿐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에서의 부동산은 거의 침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아주 심각하겠네요. 심각합니다. 그럼 무슨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그리고 4중 전회를 통해 가지고선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9월 달서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왔습니다. 아마 그때 보도를 보시게 되면은 금융, 증권, 보험 그리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모두가 나와가지고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경기 진작을 위한 중국의 극단적인 처방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여러 차례 발표됐음에도 경기에 대한 어떤 진작은 사실상 별로 그다지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네요. 상황은 좀 좋아지지 않는데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밖에서는 지금 미국과 지금 관세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12일인데 미국에서 다시 90일을 연기를 했더라고요. 서로 너무 충돌을 좀 피해보자 이런 건가요? 이제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당연히 관세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 지금 압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히토류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인들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생산 부분에서 중국의 히토류를 자기네가 원하는 숫자만큼 지금 갖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제와 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아무래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도 그래도 거기에 반대 급부에 대한 상대방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은 다 상황관세로 때리고 있는데 정작 상황관세 전쟁을 하겠다는 중국에는 조금 조심조심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니까 동맹국들만 지금 다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 나오니까 보니까 이번에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 러시아산 원유, 석유를 지금 중국, 인도가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인도한테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계속 사면 관세를 올리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많이 사잖아요. 중국 굉장히 많이 사죠. 인도 다음인가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인도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아, 인도가 네, 인도는 아무래도 수출 지향성의 어떤 목표는 중국과 유사하지만 예. 거기에 반대급부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제는 별로 갖고 있지 무기가 않은 없군요. 것인데 중국은 그것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원유 도입 문제와 관계돼 가지고선 전쟁 자금이라든지 재건 자금이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정책이지만 사실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네요. 중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사지 말라고 해도 중국이 뭐 내부 정책상 사들이면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최근에 시작된 중국 지도부의 여름 휴가 겸 국정 논의하는 베이다이어 회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